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제주반도체 오늘까지 4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월봉 바닥권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네번째 가속이 붙어가지고 52주 신고가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11월 초에 무릎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쭉 추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목표가도 만원 다음으로는 18,000원까지 크게 드렸고 초과 수익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재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11선 이탈이 없이 쭉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 사인 드렸어요. 딱히 꺾이는 흐름이 없었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 없었고 여기도 내려오는 흐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이 엄청나게 수월했다. 오늘은 또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때도 제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이탈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박스 유지를 해주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도 무난히 홀딩이 가능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조심은 해야 되지만 미래에 또 이런 이탈이 없다면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면 당연히 남아있는 물량 홀딩 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 계속 하시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매도 대응해줍니다. 포지션에 따라 평단에 따라 대응은 다르겠지만 평단이 여기면 이렇게 이탈 나와도 좀 버텨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평단이 이런 구간이라면 당연히 짧게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거고요. 아무튼 자, 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아직은 추세 유지 중이니까 홀딩 하시면서 추이 보며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규 무리하게 지금 추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여기고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각오로 치면은 요런 자리가 지금 여기일 수 있겠죠. 빠지면 가짜 반등 주면서 금방 또 크게 이렇게 무너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면 큰 급락 주의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내가 놓쳤구나, 늦었구나, 이렇게 과거의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이미 이렇게 미친듯이 크게 오른 자리에서 큰 비중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들어가가지고 추세 계속 타거나 짧게 손절 잡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교과서로 알려드리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하락시 분할 매도의 정석 차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면 주황색깔 찹찹차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상승 시에는 계속 홀딩 하시고요. 하락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9월로 가가지고 9월 11일부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가 복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추천주였고 고점에서 매도 잘했죠. 내려오는 어깨에서 목표가까지 마냥 홀딩하지 말고 추세 꺾이면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가 10% 수익이 나왔다면 절반인 5%는 챙기는 보유선 대응을 해주시고요. 보유선 대응은 수익 마감을 뜻하는 거예요. 고가 50% 찍었으면 25%는 최소로 챙겨주도록 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과거에 연예인 온주환 수익률이 94%까지 지켰어요. 근데 6%만 더 오르면, 조금만 더 오르면 100%가 되니까 100%에 매도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쪼로로록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본시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내려갈 때 분할 매도를 안 해주니까 본전까지 내려왔다가 손실 전환 마이너스 6%,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 이런 경우가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유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특정 목표가나 수익률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하락시 분할 매도를 잘 해주자. 그리고 최고점 매도는 세력도 못합니다. 세력이 물량을 매집을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루에 다 매도하고 나갈 수 없겠죠. 해서 물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큰 형님들 같은 세력 경우는
빠져나가는데도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점에서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세력조차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최고점에 못 팔고 빠져나가는데 개미가 어찌 최고점에서 팔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는 거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점에서 매수해야지, 최고점에서 매도해야지, 이거 불가능하다. 세력조차도 이걸 못하는 거다. 세력도 분할 매수하면서 최저점에서 모아가진 못하죠. 평단이 높아요. 세력들도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매집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야구로 치면은 이대호나 이정우 같은 4번 타자, 보통 4번 타자라 하면 나올 때마다 안타 치는 줄 아는데 10번 나오면은 3번 4번밖에 못 칩니다. 근데 그 3번 4번을 쳐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 3할 4할 요거 때문에 4번 자리에 있는 거고, 10번 중에 10번을 다 안타를 치길 바라면 이건 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대호와 이정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격투기를 해도 권투나 뭐 이런 대회 나가서 대결을 해도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나요? 뭐 운 좋으면 뭐 몇 초 만에 이기기도 하죠. 근데 대개는 경기를 나가면 맞을 수밖에 없잖아. 권투를 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맞지 않고 이기겠다,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마인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도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건 좀 당연하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불가능한 거니까 바라지 말자. 항상 분할로 멘탈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반도체 최고점에서 하락 나오는 것 좀 주의하라고 하는 리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크게 올랐던 추천주들 하락이 좀 나오는 것들 큐로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크게 올랐다가 오늘 조금 무너졌죠.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55% 상승에 따른 밥동 당연한 조정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도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크게 빼면서 세 번째에도 크게 빠졌죠. 지금도 크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한 조정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첨생법 수혜로 그리고 JP모건 일정을 앞에 두고 선반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대개 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컴포넌트 폴더블 아이폰 관련주죠. 처음에 네마틱으로 반짝 노리고 추천드렸고 뒤에는 폴더블 아이폰으로 길게 홀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최대 60% 수익 나왔고 얘도 지금 11선을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60% 밥동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등주인 야스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박스권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컴포넌트 커플링으로 무너지는 것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조정 경계합니다. 다음 CXL 대장주 오킨스전자, 얘도 추천드리고 100% 이상 올라갔죠. 지금 얘도 조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심은 하시고요. 다만 오늘 빠지다가 11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워낙 많이 올랐다, 오버슈팅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당연한 조정은 경계를 한다. CXL 대장주급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200% 상승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 이것도 아직은 5일선 위에 추세 중이지만 음봉 윗꼬리가 출현을 했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추천하고 단기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앞에 큐로셀 설명할 때 말했듯 JP모건 수혜주들이 12월 말이 고점일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리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파로스 아이바이오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리고 선반영으로 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밥동을 주의를 해야 된다. JP모건 1월 초 일정 내에서 좋은 결과 발표하고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반짝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선반영으로 지금 크게 제 추천 기준 70% 상승이 나왔고 조금 무너지고 있죠. 신테카 바이오 마찬가지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 추천 드렸던 타점들 다 유사한 자리니까 잘 복습하시고, 특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때 12월 초에 대출 연장 불가 악재가 있었습니다. 요 악재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이거 복습하는 거 중요해요. 첫 번째,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다. 두 번째, JP모건 외에 일정이 코앞이다. 세 번째, 요거는 본질 훼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가 없다 라고 했고, 뒤에 추가적으로 크게 박스 돌파 나왔습니다. 본질 훼손에 대한 내용 잘 숙지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에코프로 6만원에 중장기 추천 드렸던 이유와 똑같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월봉이고 요때 하한가 찍혀가지고 6만원까지 빠졌죠. 이 하한가 내용이 내부자 거래 혐의 하한가였기 때문에 본질 훼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빠지면 기회다 라고 했고, 결국 뒤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전고 돌파 나올 때도 재추천 드렸고, 뒤에 고점에서는 이제 중장기 추천 주지만 워낙 과하게 올랐고 큰 조정 경계를, 가짜 반등을 경계를 드렸고, 지금은 좀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죠. 오늘 VT가 악성 루머, 사실 무근인 루머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VT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 밑꼬리에 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보유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VT 같은 경우는 제가 하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차트 자체가 워낙 많이 크게 올랐고, 여기 보시면 추세가 이탈이 됐고 121선 이탈 주의, 121선 이탈하면 투매가 나올 것이다, 크게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 라고 했고, 자, 요 구간에서 추세 이탈이 나왔죠. 추세 이탈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박스였고, 박스 하단 이탈 자리와 121선 이탈 자리, 여기 이탈하면 투매 급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여기 하락이 나오면 투매 급락이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고, 이제 VT 대표가 빠르게 대응을 잘 해줬습니다. 루머에 대한 강경한 대응, 그리고 자사주 49억원 취득까지 해주면서 주가가 다 회복이 되었고, 이건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다행히 121선 15,000원 정도를 회복하고 마감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악성 루머라고는 했지만 계속 하방을 주의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15,000원 이탈하면 다시 또 여기 요 가격까지, 장기 2평원까지 빠지는 거 다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추세 자체가 꺾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쵸? 여기 추세 꺾였고 주가가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줬어야 되는데 꺾인 상태고 역배열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로 잡혔으니까 다시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내려오는 거는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존의 요 박스 상단이었던 17,500원 정도,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안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안착해야 다음 전고 돌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워낙 내용 자체가 좋고 갈 이유가 많이 있지만 역시 요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에 더 크게 간다 하더라도 조정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도 그런 조정이 어떤 이유로든 나와버린 거고, 명확히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잡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요 제자리 차트 요 구간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다만 15,00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를 지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15,000원 이탈하고 오늘의 저가까지 이탈을 해버린다면 최악으로는 만원이 깨지고 다시 여기까지 크게 내려오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 항상 급등 시작 전에 가격까지 이렇게 빠집니다. 급등 시작 전에 가격까지 이렇게 심하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진짜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구나, 제자리까지 빠지는구나,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되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미들이
더 간다, 200만원 300만원 간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때 저는 요 흐름을 조심을 하라고 했고, 지금 여기까지 빠졌죠. 요 구간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탈하면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개미가 망하는 이유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흐름을 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다시 바이오주들 파로스 아이바이오로 와가지고 얘도 크게 50% 수익이 나왔고, 요때 재료 소멸 한번 나왔거든요. 12월 초에 재료 소멸이 나오고 또 1월 JP모건 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월 초에 12월 초처럼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다음 칩셋 미디어, 얘도 제주반도체처럼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400% 오른 자리, 어제 역대 신고가 찍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하분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가 두 개가 400%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미공개인 종목들이 40%, 50%, 60%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천주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가가 엄청나게 커요. 해서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미공개. 제주반도체도 50% 이상 올랐을 때 미공개였죠. 한참 더 오른 다음에 공개를 했었고, 미공개는 나중에 더 오르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성에너지, 가스 관련주.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 거의 발자리죠. 발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추천을 드렸고, 한번 수익 나오고 뒤에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차트 딱 요 자리에서 요 상승을 노리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많이들 초보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쌍바닥에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익비 자리입니다. 손절은 짧게 잡고 박스 하단 짧게 검정 색깔 손절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10번을 매매하면 4번만 이겨도 6번을 쳐도 수익 마감이 됩니다. 손절은 짧게 하고 먹을 땐 크게 먹으니까. 결국 요렇게 손절은 짧은 자리에서 25% 수익 한번 주고 또 다음에 30% 오늘 수익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반짝 나왔지만 W로 더 간다. 그리고 주황색깔 원 계속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카톡 리딩이고 11월 14일에 처음 추천드렸네요. 그 자리가 여기고요. 팬클럽방, 멤버십 팬클럽방 월 5,900원짜리 방에 추천드렸고요. 유료방에도 다같이 추천드렸습니다. 뒤에 계속 가스주 24년에 일정 있고 겨울주다. 겨울주니까 2월까지 가져가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차트를 몰라도 쌍바닥 몰라도 일정으로 쉽게 홀딩이 가능했다. 12월 15일에도 수익 한번 나왔고 박스 매매 유효하다. W 반등 쌍바닥을 노려라. 12월 21일에도 바로 갈 확률은 적고 모아가는 자리다. 반복 매매해라. 계속 추천드리고 오늘 또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일정이 24년 1월까지 거래 중단 경고, 천연가스 사업 제재, 끝나지 않은 천연가스 가격 불안, 그리고 또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산발적으로 터지면 반응이 나와주는 거였고, 이번에 또 이란 폭탄 테러 나오면서 국제유가 폭등을 부르나 이 우려심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쌍바닥 이탈이 나올 경우, 자 초보자분들은 요런 대응을 하게 돼요. 아 역시 뭐 쌍바닥이고 나발이고 차트는 믿을 게 안되네, 이렇게 딱 흘려 보내버려요. 근데 정상적인 반응은 이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짧게 손절이 나왔네, 다음에는 큰 수익으로 만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손익비 대응 확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음 GSE, 이것도 같은 섹터고 같이 추천. 얘는 월봉으로 W를 노리자고 했어요. 여기 회색 손절 잡고 했으면 되는 거고요. 회색 손절 이탈 없이 2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종목들은, 요 두 종목은 바로 빠르게 가는 자리가 아니라 발자리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갈 확률은 적고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해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했겠죠. 이번보다 더 느리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2월에 급등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1월 내내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빠른 회전,
빠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대성에너지 GSE를 이번에 매수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고 들어갔어야 한다. 정독을 하고 본인 포지션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바로 갈 확률이 적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가기를 기대하는 분이 있었죠. 그리고 GSE도 21년 말에 역시 겨울주로 2월까지 가져가면 된다 추천드렸었고,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더 가속이 붙어가지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반복 추천주고 이번에도 바닥권 낙폭과대 자리에서 성공을 했다. 다음은 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 얘도 차트가 똑같습니다. 가스주랑 올라갔다가 빠지고 박스 하단 자리에서 낙폭과대 추천드렸고요.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끊고 박스 자리, 이 자리에서 모아가는 자리다. 사료주들 낙폭과대 눌림 매수 관심 12월 초에 추천드렸고요. 내용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쌀 수출 제한, 그리고 글로벌 쌀 가격이 치솟는다. 계속 같은 내용이 연말부터 나오고 있었고, 사료주 모아가는 자리다. 박스 내에서 음봉 매수를 해라. 이렇게 간간히 박스 내에서 슈팅을 주면 사고 팔고 반복 매매를 하던가 길게 홀딩하면 된다. 결국 오늘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차트와 재료 다 같이 알려드리니까 차트 이해 안돼도 재료로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컴퍼니 K.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재료 소멸 나왔고요. 뒤에 한 번 더 재추천 드렸습니다. 업스테이지. 오늘 또 N패턴 반등이 크게 나와줬죠. 무너지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제가 알려드렸고, 두 번째 수익도 나와줬습니다. 컴퍼니 K. 월봉은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큰 역배열을 살짝 끄는 자리. 자, 요때 장중 추천드리고 상한가 다음날 급등 나왔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21선 회복하고 481선 회복을 했죠. 이 자리에서 언급드렸고, 한 번 더 재수익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여기 전고 돌파하고 추가 수익 7,9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 다음은 오늘의 시가 중간가로 7,500원 보시면 되고, 다음 481선 1년선 지지는 이렇게 5개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작은 갭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갭. 갭이 크진 않으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가 한 8% 정도짜리의 갭이 있네요. 9,000원 안착하면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갭 메우기 차트 항상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최근에 갭 메우기로 올라갔던 게 SCM생명과학이 있고요. 이때는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26%짜리 이렇게 갭이 큰 게 있으면 노랑 안착했을 때 저항까지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잘 늘어보도록 합니다. 이 갭은 무조건 메우는 게 아니에요. 얘처럼 바로 가지 못하고 몇 개월 뒤에 갈 수도 있고 메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파라텍 같은 경우도 이때 거의 근접하게 메웠다가 실패했죠. 충분히 수익권을 주긴 했지만 도달은 못했고, 이후에 도달을 하고 밀렸다가 뒤에 더 크게 갔고요. 지어소프트도 얘는 단기에 한 번도 노랑을 돌파 못하다가 이번에 12월 돌파하고 도달을 해줬습니다. 다음 스톤 브릿지 벤처스. 역시 업스테이지 같은 종목이고 같이 추천드리고, 단기 바로 이틀 만에 40% 이상 수익이 나와줬고요. 업스테이지 투자기업. 컴퍼니 K는 100억을 투자를 했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 잘한다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스톤 브릿지 벤처스, 얘도 업스테이지 투자 기업이고 316억 투자, 컴퍼니 K보다 3배를 더 투자를 했고요. 컴퍼니 K가 먼저 상한가를 갔고 얘가 더 크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 이상 충분히 간다고 추천을 드렸고 성공.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이유로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열매 컴퍼니 오픈엣지에 투자를 5배 했고 540억 수익을 냈다. 잭팟이 터졌다. 그리고 론자 손을 잡았다. 투자 바이오 기업 지원. 신규 펀드 규모도 결성을 했고 다양한 이유로
오늘 또 고점 경신하고 살짝 밀렸네요. 자, 요때 컴퍼니 K가 상한가 같고 얘도 20% 이상 갈 수 있다. 3배를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 나왔고 이후에 흔들면서 계속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1선 이탈이 나왔네요. 이때는 장중 이탈이었지만 종가상 지켰죠. 오늘 처음으로 10선 이탈 나왔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스는 고점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박스 하단이 요 최근에 26일에 밑꼬리와 일치하는 자리, 그 밑에는 차례로 21선 그리고 또 여기 캔들 시가 기준으로 지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는 15일선 보면 되겠죠.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이나 그래도 11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 박스로는 요거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재추천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고요. 상한가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3시 20분쯤에 주는 종목들 매수하시면 돼요. 초보분들 장중에 추천드리는 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크니까 단타는 초보자분들 하지 마시고 3시 20분에 주는 거 매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초보는 언제 집중한다? 3시 20분 3시 20분에 밥을 주니까 그때 숟가락 들면 됩니다. 이것도 일정주였고요.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저출산 발표를 한다. 관련 발표. 또 일정주였고 10개 수익. 오늘 추가적으로 10% 고가 찍고 살짝 밀렸고요. 오늘의 저가 여기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 다음날에 이렇게 반짝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에 시초에 잘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태양건설 우가 점상 또 상한가 나왔고, 한국정밀기계 상한가 다음날 30% 찍었다가 밀렸고, 아가방 컴퍼니 반짝, 베셀도 상한가 다음날 24% 반짝, 셀루메드 반짝, 작게 반짝, TY홀딩스에도 점상 다음날 반짝,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반짝하는 경우 많으니까 시초에 잘 집중하도록 합니다. 제로투세븐도 60% 수익 나왔고요. 얘도 오늘의 저가 5일선 전날의 시가 이런 식으로 이탈마다 대응해 주시고, 다음 꿈비도 50% 60% 수익 나와줬고, 얘는 오늘의 저가가 5일선이랑 일치하네요. 5일선 그리고 최근에 21선 지지받고 올라갔죠. 21선 2차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박스로 이렇게 계속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제가 추천하고 다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밥동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흔들면서 계속 갈 확률이 크지만 급등이 나오면 항상 큰 조정, 당연한 조정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다음 AP 위성, 역시 추천 자리가 다 똑같죠. 이런 자리 절대 추천 안하고, 간혹 추천하긴 하지만 잘 안하고, 항상 무너지고 반등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일정이 끼어있는 것들 같이 드리고요. 컨택도 추천 자리를 보면 유사한 타점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죠. 우주항공 탑픽으로 이 2개 AP 위성 컨택 드렸고 둘 다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얘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고요. 일정 어제도 다 알려드렸고 카페에서 상태 보시도록 합니다. 일정 체크하고 포지션 대응하시면 돼요. 차트 이해 안되면 일정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3S, 자 여기서 추천드리고 상한가 다음날 반짝 기대했고, 아가방 컴퍼니 설명한 것처럼 상한가 다음날 급등, 그리고 3일째에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26% 고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재료는 침넷, CXL의 10배 수준인 200조 시장이다. 이걸로 추천을 드렸고 3일 만에 26%.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얘도 침넷이 되죠. 온디바이스도 되고 CXL도 되고 온갖 게 다 엮입니다. 반복 추천 주고 이번에 또
여기랑 다 같은 타점이기 때문에 또 추천드렸고 2일 만에 14% 2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강력한 재료 3개가 다 엮여있고 오늘의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추천드렸고 종가에 왜? 박스 돌파 나왔으니까 45,000 돌파 나와가지고 추천드렸고 돌파 기준으로 14%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2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아직 추세가 유지 중에 있지만 꺾일 때마다 이렇게 꺾일 때마다 큰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도 추가적으로 큰 조정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돼요. 5일선 11선 그리고 15일선이 박스 하단 겹치는 4만원짜리 좀 크게는 요 4만원 15일선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큰 추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솔트웨어 낙폭과대 자리 추천드렸고 20%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레드햇 관련주 CXL 쪽으로 이때 장중 추천드리면서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스윙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타 스윙 나왔고 스윙도 가능하다. 낙폭과대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뭐 요런 자리 정도로 본거죠. 요런 자리 정도로 뒤에 조금 이탈했다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어준다면 급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추천을 드렸고 요 하단 이탈이 없이 여기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뿅 올라와 줬습니다. 2년선 1730 정도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실패했고 1년선까지 밀렸네요. 이 파동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크게는 최근에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었겠죠. 월봉으로 보면 더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에서 제가 스윙이 가능하다고 했고 요 상단까지 근접하게 가졌다. 20%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상처도 없겠지만 성장도 없다. 하지만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 성장한다. 심지어 시도했으나 그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조차도 성장을 한다. 지금 여러분들, 이 복습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다. 계속 하시면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매수 매도 버튼만 딸깍딸깍 누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조차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1월 4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석유가스, 해운물류, 초전도체, 제약, CXL, 업스테이지. 석유가스 이란 폭탄 테러, 국제유가 폭등을 부르나. 국제유가, 리비아 유전 폐쇄, 이에 석유주, 가스주 반응이 나왔고 사료주도 같이 반응이 나왔죠. 추천주였던 대성에너지 GSE가 25% 30% 상승이 나와줬고요. 단타로는 한국석유 시초에 추천드리고 한 8%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돌파 추천 기준으로 나왔고 눌림 매수 체결은 약간 모자라게 체결이 안됐고요. 한국석유도 잠깐 볼까요? 박스 하단 자리에서 급등 나왔다가 또다시 하단까지 밀렸고 이번에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 일봉 이쁘게 낙폭과대 박스 보여주다가 갑자기 팍 튀었어요. 이거 오늘 시초에 첫 번째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이때 13,000원 돌파 매수하던가 12,500원 밑으로 눌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체결되고 바로 7% 8% 수익 나왔고요. 빠져도 계속 유효하다. 여기 잡으면 되는데 살짝 모자라게 아주 살짝 모자라게 체결이 안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으면 또 바로 12% 최대 수익 나와줬습니다. 이때 잡고 수익 못 챙기고 살짝 밀렸을 때 이제 시가까지 버텨볼 수 있었던 거고 시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챙기지 못하고 홀딩을 했다면 윗골이 안 빠지고 27% 마감해가지고 내일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고요. 시간으로는 보합. 일단 요 구름 상단 자리에서 저항 걸렸습니다. 구름 상단 14,300원 정도 저항 걸렸고, 여기 작은 갭이 하나 있고요. 작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만 그래도 갭은 갭이니까 여기 안착하면 17,000원까지는 쉽게 또 올라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붙으면 팍팍 시원하게 올라가 주니까 여기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거고, 다만 무너지면 또 무너지는 대로 시원하게 내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죠. 시원하게 내려가고 시원하게 시원시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어디서 시원하게 내려갈지 몰라요. 만약에 내려가면 찹찹찹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고 또 밑에서 모아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흥구석유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낙폭과대 박스 자리에서 갑자기 팍 튀었고요. 이전에 맥점 자리, 그리고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크게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여기 쌍봉 이탈하고 무너졌던 자리 체크. 얘는 분봉상 갭으로 팍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죽는가 싶더니 여기서 딱 박스 만들어주고 돌파 한번 하고 시가 회복하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시가 회복하면 항상 잘 노려보셔야 돼요. 시가 회복은 뭐다? 부활이다. 다음 중앙 에너비스,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갔고요. 대성에너지 패턴이랑 똑같죠? 반짝했다가 이렇게 W 형식으로 급등이 나왔다. 구름 상단 24,000원 전고점 오늘의 꼬리. 지지는 장기 이평 3개 차례로 이렇게 장기 이평 3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추천주였던 대성에너지, 얘도 지지 저항 봅시다.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구름 상단, 얘도 구름 상단에서 저항 걸렸고 이렇게 박스 추천 드렸습니다. 얘도 요 박스 상단 481선, 1년선, 반년선 이렇게 장기평 활용해가지고 총 4개 지지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추천주였던 GSE까지. GSE 얘는 전고점 하나, 그리고 위에 구름 상단, 다음 전고점, 중간값으로 4,750원 정도 보면 되겠고요. 지지는 1년선, 반년선,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보면 됩니다. GSE는 월봉상 이렇게 W 노렸고 뿅 하고 25% 수익. 과거에도 재추천. 다음 해운 물류,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 주가가 급등을 했다. 홍해 항로 중단으로 운임비 폭등. 흥하해운 상한가,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TK케미칼, HMM. TK케미칼이 SM 상선 부각이 되었고요. 한국전자홀딩스, 얘도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알리, 테무 물류센터 구축 소식. 또 흥하해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고 급등 나오고 뒤에는 정석으로 쪼로록 빠지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끊어주는 자리에서 급등, 뒤에 또 박스 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라와 주고 있네요. 4,000원이 월봉 전고점이고요. 작은 전고점은 3,40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거고, 박스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봉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주고 있고, 밀리면 마이너스 50% 반토막,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5%.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5% 생각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잡는 분들은. 이것도 상한가 나왔고
내일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뒤에는 또 마이너스 25%를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추세가 나와주다가 상단 돌파가 나왔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추세 하단까지 마이너스 25% 조정은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 무리하게 초보자분들 고점에서 따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따라붙었다가 뒤에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죠.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서도 안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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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안 하도록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음 STX 그린 로지스. 얘는 신규 상장주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 주다가 박스 돌파 강세, 그리고 박스 업그레이드 했죠. 업그레이드 했다가 살짝 밀리나 싶더니 어쨌든 그래도 1.5층 기준으로 1층 2층 가나 싶더니 1.5층 조금 내려와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끊어주는 흐름으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1.9%. 어제 저가인 11,900원 11,900원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 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크게는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작게는 이렇게 두 개 박스 나눠 가지고. 다음 대한해운, 얘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꼬리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박스 대응하고, HMM 얘도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둘 다 큰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 작게는 이렇게 박스.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LK99를 복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두 개의 중국 실험실이 상온의 초전도체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뭐 발표한다, 아니다.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전도체 이해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건들지 않도록 하시고,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CCS 선암, 파워로직스, 모비스 덕성. 모비스는 초전도체 말고 중입자 치료기 요 내용으로도 반응이 있었고요. 이구산업은 구리 가격 급등 기대.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다가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운 좋게 수익이 나왔고, 이때는 또 신성 ST 상장 기대감, 신성 ST 상장 재료 소멸 나왔다가 초전도체로 왔다갔다 또 오늘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요렇게 박스였고, 종가상으로 박스 하단 지키고 박스 상단 다시 오늘 돌파해주면서 상한가 마감. 여기 이탈했으면 여기까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였는데 박스를 지키고 94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전고점 그리고 여기 6만원 두 개 이렇게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는 5만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 크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쌍바닥 흐름으로 반등이 나와줬다. 다음 서남. 서남은 박스권 구름 상단 부근 5,000원 초반대에서 저항 걸리고 있고, 파워로직스 얘도 구름 상단 부근 8,100원 정도에서 저항 걸리고 있고, 둘 다 밑에서 박스. 다음 CCS, 얘는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박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하단이랑 121선 지지랑 유사한 근접자리죠. 여기 이탈하면 밑에 장기 2편까지 크게 또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박스 대응하시고. 다음 모비스, 역배열 살짝 끊었고요. 이렇게 박스 하단 지키면 계속 홀딩하면 되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초전도체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 다음 제약의료기기, 소룩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계속 연속 상한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는 1대8 무상증자 종목이었던 노터스,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HLB 뭐였지? HLB 뭐야? 이름 긴거 바이오스텝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이 바뀌었고요. 여기 보시면 권리락대 우다다다 올라갔다가 뒤에는 무상증자일까지 쭉 크게 하락이 나오죠. 이 패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소록수도 이 흐름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권리락 강세 우다다다 나오고 있죠. 점상 풀리면 이후에 무상증자일까지 크게 빠집니다. 다음 CXL 대교 UB 네오셈 3S YIK 네오셈을 특히 강조 추천드렸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120% 이상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단기에 너무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조정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음 업스테이지 컴퍼니 K 스톤브리지 벤처스, 얘네도 추천드리고 크게 반등이 나왔고, 역시 밥동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른 이유로도 상승이 나왔던 거 체크해 두시고, 다음 사료 관련주 가스 석유주처럼 사료주도 같은 내용으로 반응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두 개 낙폭과대 추천드렸었고 20% 이상 수익이 나와줬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가 9일부터 12일까지 있는 CES 수익 기대감도 붙고 있고, ETF도 2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제주반도체, 네오셈, SFA 반도체, 제주반도체 중장기 추천주였고 400% 이상 올라갔습니다. 다음 방산 관련주, 최근에 코츠 테크놀로지 추세 박스 이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10% 이상 급등.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 계약을 지지한다. 현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다음 이재명 관련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피습 당했다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반응이 나왔죠. 에이텍이랑 동신건설 두 개가 투탑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주항공 관련주, 얘네도 일정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AP위성 컨택 둘 다 5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밥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일정이 있지만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일정은 24년 말까지 잡혀있고 25년에도 계속 일정이 반복해서 잡히겠죠. 다음 그래핀, 꿈의 신소재 그래핀으로 만든 최초 기능성 반도체를 개발했다. 아이텍 상부 크리스탈 신소재.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900원만 내시면 아가방 컴퍼니, 대성에너지 같은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두 개 다 단기에 큰 수익이 나와줬죠. 유튜브 멤버십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진짜 엄청나게 싸고 결과도 좋은데 가입을 잘 안하네요. 홍보가 덜 된 건지. 아가방 컴퍼니 팬클럽, 요 팬클럽이 유튜브 멤버십 한 달에 5,900원입니다. 추천하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 나왔고, 대성에너지도 최근에 제가 계속 모아가는 자리라고 추천을 드렸었고요. 대성에너지도 제가 계속 요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25%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멤버십 팬클럽 한 달에 5,900원 5,900원만 내면 요런 거를 받아볼 수 있는데 왜 가입을 안 할까요? 다음 1월 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 한돈 관련주 상한가, 고가 21%, 종가 마이너스 3%,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대교우 얘는 낮은 확률로 상한가, 원준 공급계약 체결로 정석 반짝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12월 초처럼. LS 에코에너지 반짝, 제로투세븐
시간에 6%였고 반짝 추천주였고 6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반복 추천 드렸었죠. SG 반짝, 얘도 공급계약 체결. 솔트웨어 반짝, 레드액 관련주, 얘도 2년선 정도 481선 저항대. 피코그램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 얘도 반짝. 퀄리타스 반도체 시간에 3.8%였고 정석 반짝. 여기서 재추천 드리고 2일 만에 14%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세노텍 찔끔, 클리노믹스 찔끔, 시오소프트 찔끔, 캠트로스 찔끔, YIK 반짝, CXL 관련주. 다음 와이더 플래닛 하락, 스킨앤스킨 찔끔, 진시스템 시간에 2%였는데 고가 22%, 종가 16%. 윗골이지만 그래도 얘는 낮은 확률로 좀 상승 마감한 편입니다. 자회사인 케어벳이 정부로부터 고양이 위장염 4종 진단 키트를 품목 허가했다. 28일에 뉴스가 있었고, 이렇게 낮은 확률로 두 개 종목이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에드바이오텍처럼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빠진다, 이 흐름을 조심하도록 합니다. 분봉으로 보면 종가, 시간의 상한가, 갭 상승 나와가지고 시가 4,700원부터 출발을 했죠. 여기서 조금 올랐다가 빠지는 정석 흐름. 시가 이탈하면 대응하도록 합니다. 시가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물론 뒤에 시가 회복하고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가 회복 시에는 항상 눈여겨서 보도록 합니다. 다음 1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고바이오랩 6.5%, 통합 셀트리온 효과의 신약 개발 파트너인 고바이오랩도 신바람, 인수 기대감이 있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가 주다가 100% 급등이 나왔다가 뒤에는 밀리고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맥점이 1,500원 정도고 갭 상승이 나오면서 안착을 했고 다시 기존의 박스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반지하고, 반지하에서 다시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1층으로 들어온 1,500원 지지가 계속 중요하고, 박스 상단 가격이 16,000원 정도. 저항대가 아까 월봉에서 봤던 16,000원, 그리고 최근의 고가 14,000원 정도 2년선 부분 꼬리 겹치는 자리, 그리고 먼 미래에 요 전고점 체크해 두시고, 일단은 14,000원, 16,000원, 그 뒤로도 2,000원 단위로 중간 저항대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요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2,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싱콜 한방 나왔고요. 싱콜 한방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고, 11,000원 이탈하게 되면 밑에 또 싱콜 크게 있죠. 갭 상승이 나온 구간은 이탈하면 크게 빠지니까 항상 싱콜 조심하시고요. 이때 기준으로 여기 싱콜이 형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시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다음날 이렇게 싱콜 나온 거고, 시간으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 큰 싱콜 계속 조심을 해야 되고, 가짜 반등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일단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박스가 나온다고 보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은 다음 셀트리온 시간으로 마이너스 0.9%고 5일선 지지 반등 나왔습니다. 5일선, 그리고 전날에 장대 양봉 시가, 그 다음에 11선, 15일선 중간값으로 21만원, 이렇게 5개 정도 차례로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과한 상승, 오버슈팅이 나왔죠. 단기에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5일선 이탈부터는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도 5일선 이탈했을 때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홀딩했으면 추세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5일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시고 또 밑에 지지시키면 나머지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셀트리온 제약, 얘는 좀 더 강하게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고 있고요. 종가상 상한가 종가인 11만 9,800원 여기를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탈하면 5일선까지 11만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 얘도 차례로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통합 셀트리온 기대감으로 12일 일정이죠. 요 기대감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조만간 재료 소멸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락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해주도록 합니다. 반드시. 다음 유니온 머트리얼 6% 히토류 관련주, 22일에 중국이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를 한다고 했고 이에 히토류 관련주들,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왔죠. 유니온 머티 월봉, 이때 약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다시 또 역배열 끊고 양봉 3개 주면서 적산병으로 반등을 꾀하는 자리입니다. 일봉은 장기 입형에 정직하게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이 장기 입형 저항 때 안착을 못하고 있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요 3개 장기 입형 최종적으로 2년선 3250원을 종가상 안착해야 추세를 확실히 돌릴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는 거 계속 경계를 하셔야 돼요. 최근은 요렇게 작게 박스, 또 작게 박스, 이렇게 박스로 크게 작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시간으로 3150원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 그리고 요 박스 하단 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은 유니온. 유니온도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역배열 끊고 얘도 똑같이 적사한병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고, 일봉 역시 동일하게 장기 입형 부분에서 저항이 자꾸 걸리고요. 여기도 살짝 안착하나 싶더니 결국 밀려버렸고, 이때가 변곡점이었는데 실패. 다시 또 이후에 여기 61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유니온 머티랑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박스, 큰 박스 그리고 작은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다시 올라와주면 이 작은 박스 업그레이드, 실패하면 다운그레이드 박스, 크게 작게 박스 체크하시고, 일단 6200원 정도 안착 중요, 전고점 6600원 정도 체크하시고, 꼬리는 7000원 정도. 다음 사마전자, 얘는 페라이트 관련주.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얘도 역시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주는 자리. 박스는 이렇게, 꼬리 저항대는 5000원 정도. 얘도 1년선 저항, 1년선 저항 걸리고 있고요. 살짝 상한가로 안착했는데 다음날 튀었다가 도로 밀려버렸고, 지금은 상한가 종가와 시가 기준으로 큰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74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해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요. 낙폭과대 자리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 여기를 안착해야 힘이 크게 열릴 수가 있다. 실패하면 또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사마전기,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작게는 이렇게 박스. 동국 RNS, 얘도 히토리 관련주고 박스 하단 역시 역별 돌파 초입, 적산병, 양봉 3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121선을 오늘 처음으로 안착을 했네요. 여태는 장중 돌파만 했고 안착은 실패했죠. 오늘 딱 안착하고 다음 차례로 똑같이 장기 입형 저항대 체크하면 됩니다. 4,100원 안착을 해야 이전처럼 크게 힘이 붙을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박스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여기를 기준으로 최근 여기 저항딱 또 올라오면 여기 저항대 변곡점이 되는 거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다음 포스코엠텍 6%, 히토류 리튬 관련주 최근에 급등 한번 치고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머티 4%, 포스코엠텍 월봉상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지키고 반등,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N 패턴으로 반등 중. 일봉도 여기 역배열 끊고 딱 튀어줬고요. 상한가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요 고점 부근에서 왔다갔다 시간으로 3만원 살짝 넘게 회복을 해줬습니다. 32,4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 최근의 저가 28,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28,000원 이탈하면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3차는 여기.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던 포스코 DX 5,000원대부터 추천드렸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 여기도 제 추천, 여기 뒤에도 일정 근접해 가지고 한 번 더 반응이 나와줬죠. 지금은 재료 소멸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단기 재료 소멸 나오고 있으니까 5만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 자, 상장했을 때 말이 많았어요. 얘는 뻥튀기 논란, 파도 때문에 얘도 실적을 미리 공개를 했고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밖에 없었지만 분봉 회복하는 거 보고 5만원 추천 드렸었고요. 뒤에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반복 추천 드리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뒤에는 빠지다가 약배열 끊고 다시 또 N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다시 역대 신고가를 깨하고 있는 자리. 윗꼬리 저항대밖에 없어요. 여기 돌파 한착하면 역대 신고가로 또 매물이 없어지면서 힘이 크게 붙을 수가 있겠고, 지지는 단기 입형 기준으로 15일선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왔네요. 자, 여기 5일선 11선 겹치는 자리 1차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15일선 2차, 21선 3차 이렇게 단기 입형 기준으로 지지 잡고 보유자분들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뒤에 최악의 흐름을 보자면 요때 제가 경고했던 것처럼 쌍봉 이탈을 주의를 해야 돼요. 요때는 이탈이 없이 올라갔죠. 지금도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고, 혹여나 뚫지 못하고 뚫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밀리면 빠지는 거, 여기 밀리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빠졌던 종목이 두산 퓨얼셀이 있죠. 에코프로머티는 노랑으로 뚫고 더 갔고요. 두산 퓨얼셀은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쭉 뒤에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시고요. 다음 TNL 4%, K뷰티 여드름 패치 5일 뉴스인데 낙폭과대 반등으로 보면 되겠고요. 아미노로직스, 아미노산 관련주
수술 없이 암세포를 99% 제거한다. 이 내용으로 크게 반응이 있었고 오늘은 4% 반등. 이 2일에 처음 부각되었고 여기 박스 돌파 마감 전고 돌파 차례를 하면서 크게 올라갔고요. 3일의 시가 1583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이렇게 전날의 시가와 종가 사이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꼬리는 1950 여기 1년선 안착 실패하고 장중 돌파만 하고 밀렸죠. 지금도 장중 돌파만 한 상태고요. 이때처럼 장중 돌파만 하고 밀리는 거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거 좀 경계를 하고 종가상으로 2년선 1850 안착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장중 돌파와 종가상 안착은 달라요. 여기는 안착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종가상 올라서야 된다. 최근에 종가상 올라선 구간이 여기밖에 없죠. 딱 이틀만 안착이 된 구간입니다. 다음 셀루메드 제약 관련주인데 최근 전기차 관련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쳤다. 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역별 살짝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일봉은 상한가 다음날 크게 튀지는 못하고 밀렸다가 낙폭과대 반등으로 2.7% 반등. 얘도 지금 역별로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장기 입형 저항 맞으면서 자꾸 계속 저점이 낮아지죠. 이번에도 3,000원 종가상 안착을 실패하게 된다면 또다시 2,000원 초반까지 밀리는 흐름을 경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배열 잡혀 있을 때는 계속 요 신저가 이탈할 때 있죠. 저가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2,0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가 정리한 구간들 이탈할 때마다 신저가 이탈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해주도록 하자. 내가 5년 10년 상패가 되냐 주가가 다시 낙폭가 돼서 크게 올라오느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막 독한 마음으로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탈마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퓨릿 3% 반도체 관련주 신규 상장주고 최근에 박스 이렇게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장대 양봉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이제 2층 자리입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하나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상장 시가 가격이 15,600원 여기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밀리면 다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큰 지지는 여기가 되겠죠. 기존의 박스 상단 가격이 12,200원 여기가 지지로 변하는 거고요. 그 전에 오늘의 저가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지가 1차 다음 2차 3차로 장대 양봉의 시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워트 동섹터고요.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박스가 나와주고 있죠. 8,300원 저가 지키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얘는 박스 상단 1,6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해야 박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1층 자리고 밑에가 반지하 자리 여기를 지켜야 반지하로 안 내려가고 여기를 돌파해야 2층으로 올라간다. 다음 하락 종목 하나 볼게요. 픽셀 플러스 마이너스 3% 상한가 종목이었고요.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 탑재, 온 센서, AI 기술 상용화 추진 속에 상한가. 시간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 마이너스 3% 나온 거고요. 자, 이전처럼 상한가 다음 날 반짝하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요 흐름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시간의 하락으로 만원까지 빠졌고요. 만원까지 빠졌고, 다음 지지가 9,500원, 9,000원, 시가인 8,600원 정도. 이렇게 3개 단기 지지 체크하시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또 장기편까지 빠지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앞선 흐름, 요 흐름이 재수 없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월봉은 바닥권이네요. 아주 크게 W 반등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중이고요. 12,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또 힘이 크게 열리고,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